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티 전망권 GPD 고선입니다. 자, 오늘 레드햇과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함께 만드는 DevSecOps라는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 왼쪽에요. 한국 레드햇의 박주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 박주환입니다.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임종진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임종진입니다. 네. 자, 두 분 요즘 보면 뭐 두 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주제도 DevSecOps 잡았는데 네. 정말 저도 최근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 DevSecOps라는 것이 토크아이티 웨비나 주제로 왕왕 자꾸 나오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DevSecOps라는 말이 요즘 와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걸까요? 두 분 한번 각자 의견 좀 듣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이제 그 DevOps라는 단어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DevOps를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이다 보니까 이 DevOps와 보안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DevSecOps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화두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임 부장님은?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환경에서의 되게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DevOps라고 하면은 개발팀, 운영팀 이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안팀이 빠지니까 보안팀이 섭섭한 거죠. 그래서 보안팀이 우리 보안도 챙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이거는 대부분 우리나라 이런 기업 환경에서 뭔가를 기획 검토를 할 때 DevOps를 들여와도 우리 회사의 정책에 맞지 않은 보안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안적으로 저희가 강화를 해서 기업 환경에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컨테이너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사실 컨테이너도 기업들 많이 도입하고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가 이런 DevSecOps하고 컨테이너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아무래도 이제 DevOps 자체가 그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자동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그러니까 애자일하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애자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개발이 계속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컨테이너라서 요즘에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하니까 개발자도 누구든지 쉽게 뭔가 이게 IT파를 인베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바로 만들고 배포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보안도 뭔가 그런 것을 일일이 계속 회의나 통제할 수 없으니까 네. 이런 DevSecOps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뭔가 자동화의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또 자동화의 플러스로 이제 보안적인 요소도 컨테이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기존의 이런 인스턴스 환경과는 다르게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로 정해져 있고 이게 변하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뭐 컨테이너 런타임이 생성이 되면은 이 안에다가 백도어도 심을 수도 없고요. 이 전체 저희 시큐리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변경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세우고 있는 보안 정책 그대로 심으면 되고 이거를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DevSecOps를 이제 주로 얘기하겠지만 그 DevSecOps를 얘기할 때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또 DevOps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두 분은 이제 필드에서 많은 분들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뭐 DevSecOps 이제 막 나오는 개념이고 DevOps라는 것은 지금 그러면 현재 실제 뭐 리얼 월드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DevOps를 좀 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본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 DevOps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가 뒤에서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DevOps를 위한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DevOps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가지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이게 실 업무까지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DevOps가 우리 뭐 클라우드처럼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거구나. 네네, 물론이죠. 가상화는 네네.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도 다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인데 네. 사실 저도 이런
아무래도 이런 링크드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오퍼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오퍼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 타이틀을 보고 이제 JD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젠킨스를 써봤습니까? 앤서브를 써봤습니까? 테라폼을 써봤습니까? 이런 자동화 툴이나 프로비저닝 툴, 파이프라인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우리가 데브옵스 환경에 대한 애자일 프로세스를 정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스크럼 팀을 짜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거버넌스 변경이 있었습니까?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이런 프로세스. 정책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은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레드햇하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우리가 정책 크게 건드리지 않고서도 데브옵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 이사님 한번 네.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주제는 이 컨테이너 및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을 위한 데브셉옵스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토크IT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라던가 아니면 레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이런 제품에 대한 웨비나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컨테이너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데브옵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데브옵스라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그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을 더할 거고요. 저희 레드햇과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브셉옵스에 대해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브옵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레드햇이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저희 레드햇과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017년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레드햇 제품이 올라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TSA넷을 통해서 기술 지원도 양사가 같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트너십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럼 데브옵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네덜란드의 한 컨퍼런스에서 처음 논제가 된 단어이고요. 이게 논제가 된 이후에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이제 굉장히 화두를 많이 가지고 여태까지 쭉 얘기해오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3년 정도 된 단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 리차드 델턴이 저 사실 처음 말했나 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는 네. 이 데브옵스라는 단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업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여러 회사 중에 하나가 HSBC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시작했는데 2015년도부터 HSBC에서는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 프로젝트의 이제 리더가 리차드 델턴인데요. HSBC에서는 이제 이 데브옵스 전략의 3대 핵심을 툴, 그리고 people, practice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3대 핵심이라고 꼽았지만 실제적으로 데브옵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데브옵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컬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데브옵스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컬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문화를 위한 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툴은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툴을 갖춰야 되고,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과 프랙티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데브옵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바로 컬처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데브옵스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를 만들려면 네. 정말 이게 툴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기존의 사람들이 네. 자기 에너지를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또 진부한
또 반복적인 일을 또 자꾸 일을 또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툴이 뭔가 깔끔하게 해결해주면 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걸 뭐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기는데 네. 그 문화엔 정말 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 툴이고요. 이 툴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인게이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문화가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브옵스를 정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것을 빠르게 전달하려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추고자 함이거든요.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데브옵스를 쓰는 건데 데브옵스를 쓰게 되면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이 명확하게 구성되고 이게 자동화가 구현이 된다라면 요즘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서 이 데브옵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컬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데브옵스 얘기하면 문화가 갖춰져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화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뭐 항목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에서 이제 보통 팀에서 어떤 프랙티스라던가 이 프랙티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협업들 이런 것들이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툴과 자동화 솔루션들을 통해서 구현이 되면 그게 이제 그 팀의 문화가 되는 거고요. 그 팀의 문화가 그렇게 갖춰지게 되면 데브옵스의 장점들을 살린 것들을 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제 데브옵스가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데브옵스를 구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구분을 지어봤고요.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그 다음에 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경영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지어봤는데 우선 개발 조직 입장에서는 뭐 제가 CI/CD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품질 확보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써놨습니다만 우선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데브옵스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개발 프로젝트들이 뭐 단기간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 넘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에 뭐 한 달에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보통 개발 환경 구축하는 데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달 정도부터 개발을 많이 진행하고요. 세 번째 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슬슬 마무리 짓고 서비스를 위해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런칭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3개월짜리 프로젝트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절반 정도네. 네, 절반 정도고 그거보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에 대해서 개런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데브옵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개발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시간이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운영 환경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만 거쳐서 바로 배포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지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휴먼 에러나 이런 것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운영 조직으로 보면 운영 조직은 자동화된 운영 환경을 가진다라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환경 구축하는데 개발자와 운영자가 같이 들어가고 개발 환경 구축이 끝나고 나면 운영자들은 스테이징 환경과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개발 환경과 스테이징 운영 환경 전체를 다 통일성을 갖추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달라지게 되면 개발했을 때 들어갔던 소스들 이게 스테이징이나 운영 환경으로 갔을 때 예기치 못한 에러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데브옵스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 좀 더 리소스를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비즈니스 쪽이라고 보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비즈니스 팀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개발팀하고 얘기해서 뭐 어떤 의견들을 도출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렌드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트렌드가 다 지나간 후에 서비스가 나와서 이 서비스가 실제적으로는 정작 별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바로 개발을 시작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유행을 타는 중에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팀의 조직에서는 데브옵스에 대한 장점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브옵스에 대한 장점들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개발자하고 운영자들이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개발자들은 어질리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민첩성, 서비스가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 민첩성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운영자들은 조금 반대의 개념이기도 한데, 민첩성보다는 안정성을 더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되는 거거든요. 또 가시성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약간의 상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데브옵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비즈니스는 어떤 걸 원할까요? 비즈니스는 두 가지를 다 원하죠.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봤을 때 데브옵스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데브옵스를 가지는데 중요한 핵심이 지금 보시는 세 가지이고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그리고 Continuous Testing. 이 CI/CD, C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서 이 데브옵스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발이나 테스트, 스테이징, 그 다음에 운영, 이 전체 환경을 하나의 프로세스 형태로 엮어가지고 또 자동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이제 데브옵스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브옵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많이들 피부로 느끼시고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처음에 시작할 때 비즈니스 조직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식별을 한 이후에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면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이거를 빌드해서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면 다시 개발을 수행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스테이징으로 배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테이징에서 빌드 테스트를 하고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고요. 프로덕션에서도 빌드 테스트를 한 후에 운영 단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개발 환경과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포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테스트 중간에 다시 개발 환경으로 넘어가서 배포를 하는,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요. 문제는 이런 단계가 다시 돌아갈 때마다 사람이 개입이 되거나 어떤 리소스가 투입이 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버전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발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컴포넌트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마다 또 사람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데브옵스 형태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개발 진행하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소스 컴파일과 이미지 빌드하는 부분, 여기서 개발 스테이징 운영에 배포하는, 디플로이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사람이나 리소스가 개입이 되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자동으로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다시 개발 단계로 돌아오거나 한 역할들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부분도 세이브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에 좀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2009년도에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런 거를 뭔가 구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개념도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젠킨스라든가 여러 가지 CI/CD 파이프라인 관련된 이런 제품들도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거를 좀 더 환경적으로 구현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컨테이너가 나온 거기도 하고요. 네, 저희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제품의 안에는 이 젠킨스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파이프라인 툴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플로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개발뿐만 아니라 이미지 빌드나 개발 환경의 배포, 스테이지, 프로덕션에 대한 배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다 자동화로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요소별로 보안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대한 스캐닝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들,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보안 요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즘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ITSM 형태로 이제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승인 프로세스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API 형태로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기업들이 컨테이너를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 이 컨테이너를 도입하시면서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존의 운영 환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컨테이너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이 아닌 컨테이너만의 운영 방식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보안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만의 보안 체계가 중요시하게 여겨지게 되고 이를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레드햇에서는 이제 데브옵스 뭐 젠킨스나 뭐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한 데브옵스를 구현을 하고 여기에 시큐리티를 더해서 데브섹옵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피처로 넣기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제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스택락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시큐리티 리더 업체로 스택락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시큐리티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조금 긴 단어로 된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RHAC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큐리티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CI/CD 파이프라인을 위한 전체 과정들, 그러니까 빌드부터 디플로이 그리고 실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부분을 보안을 구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데브옵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화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개입되지 않는 자동으로 동작되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안을 내가 끼워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하나하나씩 보안을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동화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레드햇에서도 그런 부분들, IT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봤을 때 여기에 보안 요소들을 모두 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디자인 과정에서 이 보안 요구사항이나 거버넌스 모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 빌드 과정에서 어떤 보안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실행 과정에서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매니지 부분은 시스템 자동화, 그 다음 규정 준수를 위한 자동화,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어댑트 과정에서는 이제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보안 규정에 맞춰서 수정이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그냥 자동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안을 포함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시큐리티라는 제품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기존의 오픈시프트에도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뭐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저장소에 대한 보안,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이라던가 뭐 설정 분석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들, 그 다음에 리스크 프로파일링, 그리고 여기에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실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 탐지나 사고 대응 같은 기능들, 이런
컨테이너 환경 전반에 걸친 보안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어드밴스 클러스터 시큐리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데브옵스의 시큐리티를 더한 데브섹옵스가 구현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가 레드햇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하면서 구현할 것이냐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우선 레드햇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시는데 신뢰성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 안에는 저희가 레드햇에서 보안적으로 검증한 이미지들만 넣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들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검색한다거나 저희 레드햇의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보안 제품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노트북에서 개발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라 그래서 웹 ID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면 보안이 이미 구현된 환경에서 개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보안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ID 플러그인을 통해서 저희가 웹 환경, ID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고, 유닛 테스트를 위해서는 큐컴버나 JUnit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코드의 퀄리티를 위해서 소나큐브나 커버리티 같은 제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스캐닝, 그 다음에 테스트, QA, 그 다음 프로덕션까지 이런 전체 프로세스 과정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 시큐리티 제품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그 내부의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보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변 요소들도 굉장히 보안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요소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RACS 있지 않습니까? 네. Red Advanced Cluster Security. 이거는 그 작년에 있었으면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알리고 있는 중이겠네요. 저거? 네, 맞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레퍼런스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보안 제품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오픈시프트를 쓰고 있는 기업이면 네. 저거를 같이 애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픈시프트 위에 컨테이너 형태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네. 자, 임종진 부장님,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저희의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뎁스옵스를 이 레드햇과 연관지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말 코어 시스템, 그들이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게임사나 포털사 혹은 이커머스사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원래 기존의 보안 정책이나 프로세스 등등이 컨테이너 환경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조직도 바꿔야 되고요. 그들이 원래 사용하던 툴들,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던 리포팅 툴 혹은 승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좀 어려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특히 시큐리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어쨌든 뎁스옵스니까 데브옵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한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데브옵스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아직도 데브옵스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라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사람으로서만 치부가 되고 있고요. 이 데브옵스는 하나의 그냥 기술로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레드햇 박준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데브옵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거버넌스나 거버넌스나 프로세스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적용이 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혹은 어떤 벤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든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해서 조직을 바꿔야 되고요. 프로세스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 환경은 폐쇄망에서 운영하던 환경이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되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사상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조직과 프로세스가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팀이 생기게 됩니다. 클라우드 관리팀이라는 혹은 클라우드 기획팀 같은 팀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클라우드 기획팀과 클라우드 관리팀은 개발, 보안, 네트워크, 운영 이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에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도 약 3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고요. 뭐 타사 클라우드들 거의 막 200개, 300개 이상의 클라우드가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를 긴밀하고 그리고 좀 더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라우드 관점에서 데브옵스를 어떻게 구현하나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박주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안 요소를 우리나라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안팀에서도 이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나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원래 그들이 사용하던 툴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PD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로그4j 그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로그4j라고 하는 취약점이 발견했을 때 이거를 어느 팀에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개발팀일까요? 운영팀일까요? 보안팀일까요? 일단은 개발팀이 뭔가 문제를 야기시킨 그 개발팀이잖아. 그거를 일단 개발팀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로그4j는 자바 기반의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한 취약점인데요. 이것들은 개발팀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운영팀에서는 이게 OS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OS 취약점으로 발생해. 이거를 로그4j를 하게 되면 우리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취득을 하는 이런 권한 자체를 빼버려야 되는 거고요. 보안팀은 당연히 이 취약점이니까 보안팀도 관리를 해야 되죠. 이제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핑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전체 팀에서 하나의 스크럼처럼 이걸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뎁스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로그4j라고 하는 하나의 취약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개발팀은 원래 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로그4j가 아닌 다른 라이브러리를 갈아 끼든지 아니면 로그4j의 이 라이브러리 버전을 높이든지 해야 되고요. 운영팀은 이 로그4j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보안팀은 이 로그4j를 사용하는 외부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차단시켜야겠죠. 이렇게 다중화로 우리가 보안 이슈가 생기거나 보안 이슈를 막기 위해서 각각의 팀들이 모두가 고생을 해야 되는 환경이 오는데요. 이게 바로 뎁스옵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이 전체 환경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 센터라고 하는 가장 큰 단위, 우리가 서버를 관리하고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인증, 즉 컴플라이언스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소위 어떤 분들은 중국산이니까 뭔가 보안성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저에게 좀 공격도 많이 하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아시아, 미국, 그리고 남미까지 굉장히 큰 영역으로서 저희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지역별로, 산업별로 각각의 컴플라이언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전 세계 이런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성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국제 인증들을 이미 취득을 했으니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라고 여기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뎁스옵스 중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큐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대부분 엔드-투-엔드를 만족을 해야지 시큐리티가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엔드-투-엔드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는 소스코드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소스코드를 개발을 할 때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키 관리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스테이징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뭐 JUnit 같은 이런 테스팅 툴을 돌리거든요. 이 테스팅 툴은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끌고 와요. 이 라이브러리에 백도어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 취약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를 외부에서 끌어서 와서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운영 시에도 운영할 때는 정말 보안적으로 해결을 할 게 많죠. 네트워크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적으로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OS와 플랫폼 그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은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시프트를 아무리 사용을 하더라도 이 윗단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나 데이터 레이어 혹은 그 밖에 컨피그레이션이 뭐 키라든지 사용자 관리 등등은 오픈시프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원래 기존의 레거시한 이런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던 고객분들은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런 보안 툴들을 컨테이너 환경에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많은 공수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저도 이 오픈시프트 프로젝트를 저도 진행을 해봤지만 그 시간이 오픈시프트 설치하고 운영 그렇죠. 관리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구조가 자연스럽지 않잖아. 왜냐면은 서로.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옛날 티코나 아니면은 프라이드에다가 저희가 아우디 엔진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엔진을 끼워 넣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아우디에 맞는, 아우디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우디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우디에 맞는 차체와 그에 맞는 우리가 프레임을 만족을 시키고 여기다가 이 훌륭한 엔진을 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제공을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큐리티 관련된 서비스는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아스나 램 같은 저희 아이디 관리에 대한 시큐리티 서비스가 있고요. 베스천 호스트 같은 외부로의 이런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호스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인프라 보안에서는 엔티디도스, 와프, 클라우드 파이어라고 하는 네트워크 방화벽을 제공을 하며 데이터 보안에서도 키 관리 시스템이나 데이터 인크립션 혹은 저희가 SSL을 관리를 할 때 SS 서티피케이트를 관리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풀 스택, 엔드 투 엔드 보안을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픈시프트를 설치를 하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시큐리티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뭐 서드파티 이런 시큐리티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 없이 우리는 완벽한 보안이 갖춰진 환경에서 데브옵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될 것 오른쪽 같습니다. 인증 인프라 데이터 각 섹터별로 보안에 대해서 이 알리바바 검증한 거 아니에요? 네, 검증한 그렇죠. 것들을 뭐 운영자건 개발자건 저걸 컴포넌트처럼 쉽게 API로 땡겨와서 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하나의 뭐 예시처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구성이죠, 그죠? 네, 컨피그레이션이고 우리가 오픈시프트를 구성을 한 이후에 오픈시프트 심지어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서티가 돼서 자동화돼서 구성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도 있거든요. 그걸 구성한 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큐리티 서비스들을 API로도 구성을 할 수 있고 혹은 앤서블이나 이런 텐서플로 같은 자동화된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배포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여기에 컴포넌트들을 자동으로 붙일 수 있는 그거를 코딩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를 뎁스옵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제가 다 모든 시큐리티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시큐리티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이 네트워크 보안은 총 두 가지 보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보안은 한 가지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스트 웨스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의 액세스 컨트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 기존에 저희가 레거시 환경은 그게 없었어요. 내부망에서는 통신 다 된다. 포트 다 뚫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클라우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VPC를 따로 구성을 하고요. 시큐리티 그룹을 포트별로 정말 세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런 이스트 웨스트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외부와의 통신에서 인그레스 혹은 이제 나가는 이그레스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외부에 통신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것을 노스 사우스 트래픽 제어라고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파이어라는 것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런 노스 사우스 액세스 컨트롤, 즉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DNS 기반 액세스 제어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클라우드 파이어월은 구성 자체가 뭐 우리가 DNS를 바꾸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클라우드 파이어를 이네이블만 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VPC에 어태치만 하면은 바로 구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뭐 구성을 할 때 뭔가 컨피그레이션 넣고 뭐 IP 집어넣고 호스트 네임 집어넣고 이런 추가 작업 없이 그냥 이네이블만 시키면은 바로 구성이 되는 거니 우리가 정말 뭐 개발자도 보안팀이 아니어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저기 근데 그 내부에 보면 클라우드 파이어월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제어도 이스트 웨스트도 같이 하는 겁니까? 노스 사우스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스트 웨스트는 모니터링만 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은 모니터링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이스트 웨스트 관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VPC, 시큐리티 그룹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케이. 네. 네, 다음은 와프,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제가 이 와프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로그4j 때문에 인데요. 로그4j라고 하는 이런 큰 이슈가 터지고 나게 돼서 저희 고객분들도 저희와 관련된 파트너사들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그4j가 이미 차단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 패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환경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이미 패치가 되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은 봇 기반, AI 봇 기반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OWASP라고 하는 이 10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WASP 10 기준의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커먼한 공격, 로그4j 같은 새롭게 생기는 공격을 미리 탐지를 하고 미리 제어를 시키는 환경에서 관리를 합니다. 즉 로그4j가 이미 발견이 되었을 환경, 저희가 딱 터졌을 때 저희는 이미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네, 전에? 이미 차단이 되어 있는 그 이유는 이 로그4j라고 하는 취약점을 저희가 이미 리포트를 하고 있었고요.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도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도 이런 이미 리포트를 하고 저희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와프에서 이미 차단을 하고 있었던 환경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발생하는 이런 취약점들을 실시간으로 방어를 하고 이거를 IP 베이스로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혹은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로 정책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와프입니다. 그러면 이 와프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와프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시프트에 저희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겠죠? 이거는 DNS로 아마 구성이 돼서 DNS에 저희가 등록이 돼서 아마 고객이 뭐 CNAME 형태로 아마 최종적인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도메인에 대한 CNAME을 저희 와프의 CNAME을 입력을 하고요. 와프의 백엔드 오리진에다가 오픈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DNS를 등록을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작업이 뭐 저는 익숙하니까 뭐 한 1분도 안 걸리긴 한데요. 처음 쓰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5분, 10분 안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 설정을 뭐 손으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테라폼이나 앤서블 같은 오토메이션 프로비저닝 툴들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API나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고요. 네, 이번에는 안티디도스인데요. 디도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웹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이커머스 같은 이런 서비스들에서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퍼블릭하게 열려있는 도메인이나 IP는 정말 실시간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원래 기존에 저희가 이 플랫폼을 하던 회사에서 플랫폼을 관리하던 회사는 대부분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퍼블릭한 이 환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이 디도스가 얼마나 심하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오다 보니까 하루에도 발생하는 건수가 저희가 뭐 이 트래픽 건으로 했을 때 뭐 저희가 뭐 킬로바이트,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라고 이해할 수 있죠. 기가바이트 단위로 하루에도 발생을 합니다. 공격 자체가. 그 정도로 정말 흔한 공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공격들을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영향도가 없도록 이 악성 공격들을 외부 스크러빙 센터라는 것을 빼는 이런
저희가 서비스를 바로 안티디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하나의 예시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서버, 백엔드 서버는 한국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스턴 US, 보스턴에서 고객이 접속을 했습니다. 이 고객이 우리 한국에 접속을 할 때 어떻게 접속을 할까요? 그 네트워크 레이어로 따지면은 저희가 뭔가 미국에 구성되어 있는 프록시 서버나 아니면은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내부망을 타고 아마 한국에 들어오게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퍼포먼스적으로 이상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약 10개 국가의 이 스크러빙 센터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이 스크러빙 센터는 안티디도스에서 디도스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지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앞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앞단엔 DNS가 있긴 하거든요. 이 스크러빙 센터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저희가 이 트래픽이 전송이 되게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사카의 지역에 있는 사용자는 재팬에 있는 스크러빙 센터에 접속을 하고요. 보스턴에 있는 사용자는 이스턴 US에 있는 스크러빙 센터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내부망을 타고 백엔드 서버의 오리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티디도스를 씀으로써 조금 더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이 안티디도스 스크러빙 센터는 지금 현재 약 10만 개 애플리케이션을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어택에 대한, 공격에 대한 트래픽을 1TB 단위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큰 공격이 와도 저희가 블랙홀로 빠진다고 하거든요. 블랙홀로 빠지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블랙홀로 빠지지 않고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이런 구성, 이런 시큐리티 구성을 각각의 서비스의 콘솔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런 시큐리티 센터로 가는 이 중앙화되어 있는 시큐리티 관리 콘솔에서 저희 실질적으로 안티모레어나 안티바이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서비스는 시각화된 이런 콘솔로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 엔드-투-엔드 이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그리고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 이 뎁스옵스의 가장 핵심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 이제 설문도 이제 아마 할 건데, Q&A, 우리 퀴즈 각자 있잖아요. 네. 퀴즈 지금 거의 끝날 때쯤 내죠? 네네, 답변 드리고. 네, 답변 드리고 나서. 끝날 때는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요즘은 80 트래픽이 아닌 암호화된 트래픽인 SSL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런 SSL 통신의 암호화 트래픽을 SVA 기능이 추가된 방화벽을 사용해서 처리하는지 별도의 SVA 솔루션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와프와 클라우드 파이어에는 SVA 기능이 다 추가가 되어 있고요. SSL 통신도 무리 없이, 그리고 SSL 통신 요즘에는 제일 디폴트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양사에다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상담 요청 같은 것들은 설문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님께서는 금융사는 현재 개발자 운영자가 분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금융환경에서도 데브옵스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현황이 좀. 이거는 법 규정 자체가 팀을 구분해라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사들도 데브옵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데브옵스의 장점들을 가지고 개발의 환경에 도입하려는 노력들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도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나오면서 예전에는 금융이 굉장히 IT 기술을 늦게 도입하는 인더스트리였는데 요즘에는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오히려 훨씬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옵스는 거의 필수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현동님, 알리바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성장세가 놀라운데 이것이 이유가 중국이 워낙 성장하고 있으니까 중국 내 산업의 디지털화에 의한 성장세인지 아니면 중국 외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성장세가 뚜렷한지요?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고요. 이미 APEC 지역에서 1등이고 그리고 전 세계 지역으로도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해명하느라 되게 바빠요. 뭐 빅3가 이런 뭐 A사 그리고 또 네. A네요. A 플랫폼 그리고 네. G사라고 이야기하는데 G사가 3등이 아니라 저희가 3등이라고 되게 자신 있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저희가 성장세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특히나 뭐 일본이나 저희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이런 APEC 지역에서 특히나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외부 지역에서도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수님, OSI 모델 중에 레이어 7에 해당하는 레이어의 효과적으로 방어를 쓴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레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이어 7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외부 트래픽으로의 방어가 있고 이 내부에서의 방어가 있습니다. 외부 트래픽으로 방어는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했던 와프에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방어를 할 수 있는 구성된 서비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방어는 레딧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을 네. 저 레이어 7에 대한 이제 뭐 라이브러리나 소스 코드 같은 방어겠죠? 네네네. 레이어 7에 대한 부분들은 오픈시프트 내에서도 그 뭐 프록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레이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적으로 구현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윤성호님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인증 방식이 오토 제로 같은 인증 방식을 사용해서 패스워드 리스 방식도 지원을 하는지요? 네, 오스, 아마 오스를 얘기하신. 오스? 네, 오스 느낌인데요. 네, 오스 인증 방식은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패스워드 리스로도 저희도 키로서, 뭐, 사용자를 접속을 하거나 API를 사용할 때 이 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 김대중님, 데브옵스의 빠른 개발과 적용 속도에 장점이 있는데요. 데브옵스가 세게 추가된다면 이게 프로그램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슈 및 롤백 등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소스 코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데브옵스 자체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큐리티에 대한 요소들까지 처음부터 추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충돌이 발생하거나 하더라도 예전처럼 다시 개발 뭐 버전 관리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개발을 수행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성필님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데브세옵스 실천하기에 있어서 가장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뭐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브옵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데브옵스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화를 위한 툴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람이 이 툴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현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면 데브세옵스를 좀 편하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현복님은 이제 국방 분야에 종사하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DoD 획득제도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DoD 획득제도 개혁 연구를 수행하면서 네. 최신 개발 방법론으로 애잘, 린과 함께 데브세옵스를 접하게 됐는데 한국 군대의 군수품 획득 환경, 무기체계나 소프트웨어 접합에서 이 방법론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점 무엇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업들보다는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팀이 자연적으로 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미 팀이 짜여져 있는데 이 팀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데브옵스는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구현하기가 쉬워서 네. 군대가 오히려 데브옵스를 구현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윤성식님, 데브옵스 환경에서 데브세옵스 환경으로 전환할 때 시큐어 코딩 관련해서도 자동으로 체크가 가능할까요? 시큐어 코딩 관련해서 전체 툴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디플로이 중지를 자동화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들마다 어떤 그 익셉션에 대한 요건들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건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디플로이를 중지하고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시큐어 코딩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데브세옵스에서 구현하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님, 데브옵스 도입할 때 기존 개발자, 운영자분들의 아레나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을 권고하시는지요? 단순 직무교육 후에 전환 배치라는 식상한 권고는 좀 그렇고 경영자는 비용 절감을 고려할 텐데 도입이 망설여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의 개발자 몇 명, 운영자 몇 명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자 이런 게 데브옵스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데브옵스를 구현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들도 운영자에 대한 역할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반대의 경우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룬 사람들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거는 제가 좀 하나의 네네. 고객에서 좀 봤던 케이스인데 좀 이상적인 케이스라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이제 개발팀, 운영팀을 합치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데브옵스를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개발팀한테 운영, 인프라스트럭처적인 롤을 조금 넘겼고요. 운영팀한테 개발적인 롤을 좀 넘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간에 좀 뭐 듀플리케이트된 좀 어떻게 워크를 부과를 함으로써 물론 서로 약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은 늘어났지만 네. 오히려 최종적으로 보다 보니 일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도 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발자에게 운영에 대한 롤을 강제로 부여하고 운영자에게 개발의 롤에 대한 롤을 부여하면 책임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개발자에게 운영 일부분 하는 거는 딱 뭐 좀 그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운영자한테 네. 개발에 어떤 부분을 줬을까? 거기서 했던 거는 네. 빌드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이 빌드를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라이브러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존의 넥서스 같은 이런 레포지토리 운영 개발팀에서 했는데 이 운영팀으로 넘겼어요. 그건 좀 맥센스하네. 네, 그러면은 개발을 공부 안 하면은 이걸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유려하게 이렇게 워크를 약간 주고받으면서 관리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하나님, AWS를 사용 중인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옮겼을 때 더 장점이 큰가요? 당연히 장점이 크다고 그러겠죠. 임 부장님은. 네. 저희는 몇 개 대륙에서 속도 문제 그리고 보안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네. 글로벌하게. 네, 특히나 저희가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게 속도, 퍼포먼스입니다. 이 퍼포먼스 속도라는 것은 저희가 그 기존에 원래 예전에 다른 기업과 제가 콜라보를 해서 테라폼으로 이걸 프로비전을 다 때려봤거든요. 네. 프로비전 속도가 인스턴스 뜨는 게 1분도 채가 안 걸립니다.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네트워크 또한 각각의 기업에, 각각 지역, 각각 나라에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아까 질문을 잠깐 봤는데 한국에 센터가 없는데 그럼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구현하나도 질문을 한 것도 보셨어요. 네네. 아마도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국의 센터 오픈을 3월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퀴즈로 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 답변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왜냐면 말을 안 했으니까, 답을 못 맞히시니까, 퀴즈 바꾸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센터를 오픈함으로써 한국에서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어. 자,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셨네요. 네. 김대중님, 데브세옵스를 하려면 기존 데브옵스 구축보다 보안 지식 및 인원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안 담당자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안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가장 좋은 거는 보안 담당자가 추가되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보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 기업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보안 담당자가 그 기업의 전체적인 보안 환경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추가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긴 합니다. 박일규님, 데브옵스 핵심이 컬처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툴을 도입하면서 어떤 경우엔 툴 사용에 다시 갇혀버린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 컬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툴 사용 외에 중요한 요소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아마 고민하는 거고 가장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할 때 반드시 벤더 종속적인 툴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 네. 즉 표준이 될 수 있는 툴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툴에 좋은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보다는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원래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그들이 사용하고 그 기업을 사용하고 계신 이런 기존에 원래 사용하시던 툴들과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 툴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툴에 우리가 뭔가 기능을 막 사용하면서 이 툴에 갇히는 것보다는 이 툴 위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배하면은 이런 큰 문제들이 많이 네.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툴은 툴이지, 네. 그죠? 툴이 네.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툴을 써야 됐는지 그거에 대한 Y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이제 백악관에서 보안 관련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 몇몇 기업들을 초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발표한 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레드햇도 포함이 되었고 몇몇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도 같이 참여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쪽에서 질문했던 게 보안적인 요소, 지금 말씀하신 형태로 툴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네네. 대한 질문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데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표준 기술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여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형태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동님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AI ACC는 이미지 분류 및 트레이닝 및 추론 부분 1위로 알고 있는데 훈련 엔진 및 AI ACC 추론 엔진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인지요? 저는 오늘 AICC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마 전 웨비나를 저번에 했었잖아요. 바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CC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는 이런 GPU 클러스터에서 이 GPU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이미지 분류 관련된 트레이닝하고 추론 부분에서 1등을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컨테이너 기반, 인스턴스 기반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시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진님, 데브세오스 담당자들이 개발자와 같은 팀에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팀에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데브세옵스, 그러니까 데브옵스 형태로 구현하는 것들은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게 팀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개발자들과는 약간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시는 게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데는 좋습니다. 문중님은 아까 글로벌 스크러빙 센터 아까 한국에 없는데 한국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해서 스크롤 네. 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아까 김명희께서 업무 중첩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김현진님,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키지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의존도가 높은 패키지의 사이드 이펙트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어쨌든 정답은 저는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의존도가 높은 패키지라고 하는 다수의 패키지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를 막아버리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컨테이너 기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이미 호환성이 갖춘 표준 패키지들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점도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진님, CI/CD가 이루어질 때 인프라 측면에서는 개발자들의 변경되는 코드와 설정을 매번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잘못된 설정을 탐지할 방식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AC라는 게 있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형태로 해서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코드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버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쉽고 또 어떤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롤백이나 이런 것도 쉽기 때문에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찬우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할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키텍처 내에서 이론적으로는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약사항이 많은데 오픈시프트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내에서 확장성에 대한 차별화된 방법론이 있을까요? 제약사항을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픈시프트에서 확장성을 가져가실 때는 특별히 제약사항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혹시 경험하신 제약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 여기까지 Q&A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 설문이 두 분 이제 질문 네. 하나씩 퀴즈 하나씩 내줄까요? 제가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스택럭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런칭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의 이름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어도 됩니까? 아니면은 다 약어도 풀로? 괜찮습니다. 네. 풀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외우기가. 네, 네네. 이름이 좀 길어서요. 길잖아요. 네. 네네네. 자, 네. 임님. 저는 바꾸려고 했는데 PD님이 이미 스포를 하셨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국 데이터 센터 오픈은 몇 월에 할까요? 혹시 며칠도 확정됐어요, 지금요? 아니요. 아니, 며칠까지 물어보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몇 월까지만 몇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댓글로 써주세요. 써주시면 추첨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경품요. 자,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면 할까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함께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데브세옵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뎁스옵스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레드햇과 함께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런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앞으로도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좀 더 궁금하신 점이나 뎁스옵스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게 3월 오픈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들 많이 하고 있겠네 지금. 그럼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많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특히 많은 기업분들이 그거를 아주 손쉽게 그다음에 뭔가 의미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거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